민정아, 요즘 왜 자꾸 창문을 열어놔? 바람 들어온다. 그냥 공기가 조금 답답해서요. 답답해? 집이 뭐가 답답하냐? 아버님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빛도 좀 누래지셨어요. 에이,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도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집안 공기도 그렇고 요즘 아버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내가 좀 늙긴 했지 뭐. 괜히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번엔 꼭 병원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 시간 나면 한번 가보마. 며칠 전 한 여성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을 모은 채로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요즘 집안이 조금 답답해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공기가 무겁고 아버님이 예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단순한 공기가 아니었죠. 오랜 세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몸의 작은 변화, 냄새로 시작된 신호였습니다. 며느리가 데리고 온 시아버지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등이 반듯했고 말투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 속에 묘한 쇠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가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무겁고 둔한 냄새. 그건 몸이 안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류 속도는 현저히 느려져 있었고 전립선에는 염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호르몬 수치 역시 떨어져 있었죠. 그분은 단지 요즘 좀 피곤하다고만 했지만 몸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하기 전에 냄새로 알려주죠. 심장이 지치면 단내가 나고 간이 막히면 금속성 냄새가 돌고 피가 탁하면 그 잔향이 피부에 남습니다. 그건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 한마디로 모든 신호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세월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몸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성의학과 노년의 호르몬 변화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의사로서 그 냄새의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시작이었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며느리가 느낀 그 답답한 공기는 결국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 속에서도 그녀는 몸의 언어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 덕분에 시아버지는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몸과 마음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집안이 밝아졌어요. 공기도 가벼워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관계의 공기도 함께 바뀐 겁니다. 냄새가 사라졌다는 건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제 리듬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삶의 온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몸의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몸이 아직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작은 변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하루의 짧은 약속이 될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시아버지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처럼 냄새로 신호를 보내는 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 냄새로 알 수 있는
성 건강의 이상, 신호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병원보다 먼저, 거울보다 먼저 몸이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금속 냄새입니다. 피가 오래 정체되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산화된 피의 향이 금속 같은 냄새로 바뀝니다. 특히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죠.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옷에도 잔향이 남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피가 순환되지 않고 세포가 산소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가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달큰한 단내입니다. 이건 피 속의 당분과 노폐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나는 향입니다. 여성에게는 호르몬 저하와 관련된 변화로 나타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면 질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단내와 함께 묘한 산내가 섞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렴이 아니라 호르몬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습한 냄새입니다. 이건 땀 때문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림프를 통해 배출되지 못할 때 피부에서 미세하게 습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이나 사타구니, 부근에서 강하게 나타나죠. 이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골반 혈류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그 부위의 혈류가 약해지면 성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은 발기력 저하, 여성은 질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큼한 향입니다. 이건 피가 산성화될 때 나는 냄새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하거나 몸이 만성 염증 상태일 때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오래된 스트레스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낮추고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국 몸은 냄새로 지금 너무 지쳤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약보다 휴식이 먼저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깊게 숨을 쉬고 햇빛을 쬐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몸의 냄새를 바꿉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없던 냄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느껴진다면 그건 몸의 체내 화학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호르몬 변화, 약물, 혈당, 간 기능 등 여러 요인이 겹칠 때 나타나죠. 특히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쪽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상대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냄새는 사랑의 기억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병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은 훨씬 짧아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몸의 냄새는 정직하고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물을 자주 마시고 적당히 땀을 내는 것만으로도 냄새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몸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냄새가 사라지는 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흐르고 세포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향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체온이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냄새가 변했다면 그건 몸이 다시 태어나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냄새는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습니다. 그 시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웃어넘겼죠. 냄새가 좀 난다고 병원에 가냐?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피로와 무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성생활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저 요즘은 다 그래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몸의 언어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우리 몸의 냄새는 피가 돌지 않을 때, 세포가 숨을 참을 때 바뀝니다. 그건 단순한 향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 줄면 사람은 피곤해지고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성 건강의 붕괴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합병증까지 이어집니다.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는 성 건강의 시작이자 전신 건강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행히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약물 치료와 혈류 개선 주사로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 땀을 흘리면 노폐물이 빠지고 혈관이 다시 기억을 되찾습니다. 냄새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죠.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는 끈적해집니다. 그 끈적임이 바로 냄새의 근원입니다. 셋째, 몸의 열을 되살리기. 찬 음식을 피하고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2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의 말에 담긴 냄새라는 단어는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회복, 자신감, 그리고 관계의 복원이 담긴 단어였습니다. 몸의 냄새가 사라졌다는 건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매주 시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며 예전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의 냄새는 사실 노화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의 냄새입니다. 움직이면 흐르면 살아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냄새가 알려주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걷는 그 한 걸음, 그 한 모금의 물이 냄새를 바꾸고 냄새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언어를 듣고 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몸의 냄새는 단지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방식, 먹는 음식,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담고 있습니다. 몸이 변하면 냄새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 시아버지는 치료가 끝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집안 공기가 다릅니다. 며느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도 방안이 맑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을 되찾자 마음의 냄새도 바뀐 겁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고 웃는 날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온기가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흔히 채취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지 향수 냄새나 비누 냄새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건강할 때 나는 향기입니다. 몸이 맑고 마음이 편할 때만 나오는 고유의 향.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몸이 보내는 냄새는 감정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의 몸에서는 단내가, 불안한 사람의 몸에서는 산내가 납니다.
그건 마음이 피로하다는 신호이자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바꾸려면 향수를 바를 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의 몸을 쓰다듬어 보세요. 심장이 뛴다는 걸 느끼고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냄새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건 혈류와 호흡, 즉 생명의 리듬을 되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니까 아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피하고 싶었는데 이젠 그립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사랑도 다시 깨어납니다. 피가 돌고 온기가 돌면 마음도 열립니다. 그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삶의 복원력입니다. 몸의 냄새가 사라졌을 때 그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예전엔 모임 자리에서 말을 아꼈지만 이제는 먼저 농담을 하고 친구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냄새는 단지 몸의 향이 아니라 존재감의 냄새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돌아오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우리 몸의 향기를 바꿉니다. 당신의 냄새가 바뀐다는 건 단순히 몸이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돌고 감정이 움직이고 사람과의 거리가 따뜻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냄새를 느낀다는 건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이 있는 한 회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몸이 보내는 냄새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떤 냄새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대답이 불쾌하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몸이 한번 회복했다고 해서 냄새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냄새는 우리의 하루 습관과 감정, 그리고 마음의 방향에 따라 조용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어지는 훈련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걷기 40분, 물 6잔, 잠 6시간. 그 단순한 습관들이 냄새를 바꾸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면 예전엔 무겁던 공기가 이제는 향긋해요. 그건 비누 냄새도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몸의 냄새, 건강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바꾸는 데에는 3가지 비밀이 있다고요. 첫째, 피를 맑게 하세요. 혈류는 냄새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비싼 약도 피가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 따뜻한 물 한 잔. 그 단순한 습관이 몸의 향을 바꿉니다. 둘째, 숨을 길게 쉬세요. 냄새는 호흡과 함께 나옵니다. 숨이 얕으면 몸은 불안해지고 숨이 깊으면 몸은 향기로워집니다. 하루에 3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호흡이 곧 냄새를 바꿉니다. 셋째, 미움을 줄이세요. 냄새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서는 묘하게 날카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건 세포가 긴장하며 내뿜는 독소의 향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몸은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순해집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건 샤워로 충분하지만 몸의 냄새를 바꾸려면 마음까지 씻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죠. 그 시아버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은 몸이 가벼워요.
그런데 그보다 좋은 건 제 냄새가 이제 가족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냄새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먹은 음식, 마신 물, 그리고 품은 생각이 모두 냄새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냄새를 고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냄새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냄새는 지워야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할 언어입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듣고 그 냄새의 의미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인생의 향기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몸을 돌보면 향이 바뀌고 향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느껴보세요. 그게 불편한 냄새라면 몸이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걷고, 웃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그게 바로 삶의 냄새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몸의 냄새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걷고 왔습니다. 냄새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웃습니다. 그 웃음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길동무 같은 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냄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피가 돌고 세포가 움직이는 한,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냄새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병든 냄새는 몸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이고 건강한 냄새는 삶이 제 리듬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냄새는 나의 기록이자 나의 시간입니다. 그건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야 할 인생의 흔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냄새는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냄새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를 안을 때의 냄새, 사랑했던 사람의 채취, 부모님 옷에 스며 있던 오래된 냄새. 그 모든 냄새는 결국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냄새도 사랑해 주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냄새이니까요. 몸이 내는 냄새는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곤한 날에는 묵직한 냄새가, 기쁜 날에는 가벼운 향이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돌보는 건 몸을 돌보는 일이며 몸을 돌보는 건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마지막 진료를 마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젠 내 몸에서 따뜻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새로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몸은 냄새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회복할 수 있다고, 아직 사랑할 수 있다고. 냄새는 그 어떤 말보다 솔직한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몸과 평화롭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몸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어. 그 한마디가 몸을 달래고 냄새를 바꾸고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몸은 냄새로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진짜로 젊게 그리고 오래 살아갑니다.